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아이온큐의 경쟁사들의 최신 동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아이온큐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양자 산업 자체의 트렌드나 흐름, 전망, 그리고 아이온큐 외에 강력한 경쟁사들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 시장이 진짜 유망한가, 그리고 거기서 아이온큐가 1등인가가 유효해야 저의 아이온큐 집중 투자 전략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쟁사들 중에 리게티,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퀀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월 4일에 리게티의 신규 파트너십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리게티가 무디스 애널리틱스라는 신용 분석이나 경제 예측, 리스크 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는 이제 컨설팅 리서치 업체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능력을 활용해서 금융산업에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게티는 현재 원래는 빠르게 큐비트를 늘려서 IBM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CEO가 재작년 12월에 부임을 했죠. 기존의 CEO이자 창립자였던 체드 리게티가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도하다가 이제 제 추측으로는 이사진에게 쫓겨나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은 지금 양자 VC에 들어가서 파트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후임자도 없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런 확장성보다는 좁은 양자 우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분야가 아니라 집중과 선택, 이거죠. 그래서 좁은 분야에서부터 기존의 고전 방식,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탐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 그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이 무디스 애널리틱스와 협력을 하게 됐다. 현재는 더 복잡하고 고차원 데이터셋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는 이제 리게티의 최신 세대인 84큐빗 안카 양자 컴퓨터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교한 오류 완화 기술이 들어갈 것이다. 이제 오류 완화는 오류 수정의 하위 호환 기술이죠. 그래서 오류 수정은 완벽히 오류가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밑에 기술이 오류 완화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더 복잡한 계산을 위해 더 많은 큐빗을 사용하고 좁은 양자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CEO가 이제 벌써 부임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부임한 후에 바로 작년 초에 30% 인력 감축을 했고요. 주요 임원들, CFO나 이제 CTO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게티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지켜보고 있고요. 물론 잘한다면 주가가 지금 굉장히 부진한데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겠죠. 네, 리게티의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한 10불 정도에 2021년 4월 중순에 상장을 했다가 13불 가까이 갔다가 쭉 빠져서 조금 회복을 했다가 지금 다시 가라앉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1불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불 아래로 오래 있으면 상장 폐지 경고를 받을 수 있고, 리게티도 한번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근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리게티가 이제 4분기 실적 잘 나오고 이 CEO의 쇄신이 성공을 한다면 다시 회복할 여력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굳이 아이온큐 투자만 고집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이온큐가 양자로 큰 매출을 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1등으로 보고 있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잘하는 기업이 나오면 거기에도 분산 투자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사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게티 실적을 봤더니 이제 실적이 잡혔던 2022년 8월부터 보면은 2에서 4밀리언 갔다가 다시 2밀리언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4분기에는 4밀리언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매출이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CEO, 이분은 이제 인도 출신인데 어떤 사람이냐? 2022년 12월에 오셨고 인도 기술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학 엔지니어링을 하셨는데, 여기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85년에. 그리고 이분이 MIT에서 화학 엔지니어링에 석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마이너로 이 비즈니스 관리나 수학 부전공을 했다. 그리고 이분의 커리어가 굉장히 특이한데, IBM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시다가 3M까지 가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미국의 중견기업들 CEO를 하시다가 이제 리게티에 제안을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인도 출신 엔지니어 경영자인데, 리게티가 부활을 할 수 있을지, 또 하게 된다면 또 주가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이퀀텀 소식이 나왔는데, 다르파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미 고등방위 연구교육국이라고 해서 최신 이런 첨단 기술들을 가져와서 전력화하고 무기화하는 아주 미국의 전력의 핵심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이퀀텀이 실용성 규모의 양자 컴퓨팅에 접근하면서
익사이티드 했다, 흥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익사이트는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에너지를 가지게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언어 유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다르파가 USEQC라는 실용성 수준의 양자 컴퓨팅을 위한 아직 탐구되지 않은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이퀀텀이 선두주자로 나타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초전도체나 이제 이온 트랩 같은 메이저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덜 전통적인 양자 컴퓨팅 방식을 가져와서 예측보다 빠르게 실용성 규모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미국이 무섭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다 해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초전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에 반면에, 그래서 오류 허용이 되는 프로토타입을 위한 시스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를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르파의 매니저 중 한 명인 조 알트페터 박사는 여러 참가자들의 디자인이 실제로 실용 규모 시스템에 이르는 타당한 경로를 보여줬다는 점에 매우 흥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면에서는. 그리고 다르파가 이제 2023년 초죠. 이때 초기 단계의 혁신적인 접근을 위해 3개 기업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톰 컴퓨팅, 여기는 이제 중성 원자를 배열로 만들어서 쓰는 곳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토폴로지컬 큐빗이라고 해가지고 위상학적 큐비트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제 마요라나 페르미온이라는 가상의 입자로 생각됐던 것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이퀀텀은 광자를 쓰죠. 그래서 이 3가지 기업이 현재 이온 트랩과 초전도체 외에 앞서가는 세계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톰 컴퓨팅은 제가 아직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이퀀텀 수준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023년 6월 말에 양자 슈퍼컴퓨터 10년 내에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치고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큐비트를 만들기 위한 입자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극초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 양자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 마요라나 페르미온이라는 게 가상의 물질로 여겨졌는데 이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법을 찾아야 되고, 큐빗을 만들어야 되고, 이 큐빗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큐빗을 늘리고, 이 탄력성을 가진 좋은 양자 시스템을 만들어서 양자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 지금 6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 머무르고 있고요. 여기까지 가는데 1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물이 나와서 그걸 발전시키는 IBM이나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이긴 하지만 양자 기술로는 아직 초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퀀텀 같은 경우는 알려진 게 많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 의견이 분분했는데, 제가 또 짚어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로이터에 나온 기사입니다. 9월 28일에 사이퀀텀이 첫 상업적 양자 컴퓨터를 6년 안에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년이면 29년에서 30년을 얘기를 하죠. 사실 6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이퀀텀은 아직 초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발주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참고로 사이퀀텀은 스텔스 모드, 즉 이 경영 상황을 발표하지 않은 채로 2015년에 창립을 해서 5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파운드리 기업 중에 하나인 글로벌 파운드리와 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블랙락이나 베일리 기포드나 에밀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벤처펀드 등이 투자를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그래서 사이퀀텀이 어떤 걸 주장하고 있느냐 봤더니 제조성, 이 극저온 만드는 거, 연결성, 제어, 효율적인 설계냐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타 경쟁사들은 다 열등하다. 본인들은 이미 가장 뛰어난 파운드리 기업 중 하나인 글로벌 파운드리와 협업을 하고 있고, 극저온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광섬유를 쓰면 되고,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15년간의 이론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쫓아올 수 없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양자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걸 확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확장성이 있는 프로세스를 양자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용감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다른 데는 못하고 우리는 금방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이건 좀 믿기 어렵다라고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퀀텀이 6년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6년 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뒤라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보여줄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저는 후발주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리게티는 자사주를 지속 매도하던 창립자 겸 CEO가 쫓겨난 것 같습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일단 후임자 없이 나가버렸고, 새로운 CEO, 능력 있는 CEO가 들어와서 현실성 있는 방향, 좁은 양자 우위 달성을 통해 회사를 쇄신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잘한다면 투자할 가치도 올라가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의 물질로 여겨지던 마요라나 페르미온을 발견한 상태고, 이거를 뭐 큐비트로 만들고 숫자 늘리고 양자 컴퓨터로 만들려면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후발주자다. 사이퀀텀 역시 굉장히 용감한 발언으로 큰 투자를 유치하고 기대를 받고 있으나 실용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6년이라는 긴 시간 뒤에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직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말씀드리면, 단편적인 뉴스만 보고 과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경계를 해야 되고 직접 찾아보고 검증해야 되고 다른 경쟁사들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서 누가 앞서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BM과 아이온큐, 사이퀀텀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이 기술적 로드맵을 보면 최소 2030년에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양자 컴퓨터 혁신적인 제품이지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앞서 몇 가지 동영상 공유 드리면서 2024년 양자 컴퓨터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상업적 가치가 나오는 실마리가 올해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아이온큐의 경쟁사들 리게티, 마소, 사이퀀텀 얘기를 좀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이온큐 외에도 차세대 종목을 제가 저의 멤버십인 가을바람의 경제력 자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어떻게 했는지 저의 노하우나 공부하는 방법들 전수해드리고 있고, 또 독서 모임도 하고 정기 모임도 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게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부자가 되는 부자 양성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멤버십에서는 아이온큐나 양자산업에 대해서 정보의 차등은 없습니다. 거기서는 다른 것들, 제가 보는 다른 종목들 얘기를 하고 있고, 부자 마인드 어떻게 하면 이걸 세팅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상세 설명 참고하셔서 합류해 주시면 저한테 투자하신 것 10배, 100배 이상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자료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